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건강한 두뇌 프로젝트 시간 스튜디오에 임경아 의학영양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들이 이렇게 네. 속해서 가족의 건강한 두뇌를 위한 네. 음식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또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식단에 신경 쓰시는 우리 어머님들, 특별히 어떤 연령대에 더 추가되거나 필요로 하는 게 있을까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노인분들이거나 또 임산부거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양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밸런스 있게 하면 되는데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는요, 신체적인 활동도 많이 왕성하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이 일어나는 특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잘 영양소를 밸런스 있게 주신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면역도 좋고요. 그리고 성장에도 빠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서 이 부분을 따로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누구나 예상은 하시겠지만 청소년기에 더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면? 네, 청소년기에는요, 일단 신체적인 활동이 많고 또 빠른 성장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영양소 3가지를 먼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단백질입니다. 네, 단백질은 청소년 성장에 아마 영양소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성장도 그렇고 매사에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그 성적만 신경 쓰지 마시고 식단을 이렇게 단백질이 잘 들어가 있나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요. 이때에 식물성만 다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양질의 그 고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었을 때 흡수율이나 그 효율 면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쇠고기라든가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유제품, 콩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아이가 키가 크는데 골격의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조직의 발달과 성숙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효소의 주 성분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 칼슘은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또 이런 무기질이 신경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유제품이라든가 뼈채 먹는 생선, 채소, 해산물, 견과류, 해조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뼈 건강뿐만이 아니라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 이완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칼슘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 유제품 중에서도 우유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거나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토피가 있거나 그래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라면 이 칼슘이 풍부한 우유가 아니라 두유라든가 아몬드유라든가 아니면 두부라든가 이렇게 대체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은 혈액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철분은 특히 이제 생리를 시작하게 되는 초경인 여학생들한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가뜩이나 평상시에 빈혈이 있거나 또 다이어트를 한다고 청소년기에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생리가 아예 안 하거나 지연되거나 했었을 때 나중에 성숙되는데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철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붉은색 이렇게 고기 중에서도 미오빌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철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고기 중에서도 붉은색을 띠는 그런 고기가 좋겠고요. 닭고기나 생선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중에서도 계란 노른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분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만 빼고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굉장히 면역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많은 영양소를 빼고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루에 2개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계란을 온전히 드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채소에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콩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철분이라는 거는 이 적혈구를 만들고 급격한 성장기에 뭐 혈액과 근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백질, 칼슘, 철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침 식사 네. 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네. 청소년기에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 네, 그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 아침 식사를 한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을 IQ 테스트를 검사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주의력이라든가 공부 학습 능력을 테스트를 해보면 월등하게 아침을 먹은 친구들이 네. 우수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아침을 챙겨주는 분들이라면 다른 것도 챙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침을 거르게 되잖아요. 그럼 네.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이라는 게 블랙버스트잖아요. 장기간 동안 혈당이 떨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은 간단히라도 꼭 이렇게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녁은요, 규칙적으로 제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학교에서 공부량이 많거나 또 수험생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야식을 먹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습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당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몸에 해로운 담배가 한번 담배를 피워서 뇌에 자극이 되는 데까지는 보통 1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단순당, 설탕은 혀에 대면 0.6초 만에 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행복하다는 호르몬이 나와서 나중에는 이 부분이 가중하게 반복이 된다면은 더 이상 조절이 안 돼서 계속해서 당 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야채와 고른 식단을 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가식이나 폭식하지 않도록, 그러려면은 사실은 굶지 않고 새끼를 네. 꼭 이렇게 챙겨 먹는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나 집중력에 또 방해가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스낵류라든가 햄버거라든가 가공식품은요, 학습 능력에도 저하가 되고요. 네. 또한 ADHD인 경우에는 이 전두엽에 그런 영향을 미치거든요. 전두엽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덜 이렇게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은 더욱더 이게 자극이 되거나 또 액티비티가 과잉성 행동 장애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낵류, 햄버거, 당류 이런 음식들은 에너지 또 지방, 트랜스 지방, 당, 나트륨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음식이 비만, 고혈압, 뭐 심장병, 생활습관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간식을 보면은 라면 한 봉지에 보면은 나트륨이 무려 이제 1240mg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햄버거도 그렇고요. 피자 한 조각만 먹더라도 거의 뭐 1550 mg의 나트륨, 그러니까 2000mg이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인데요. 이미 오바를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에너지도 너무 열량도 높고, 그다음 포화지방도 높고,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또 이제 간편함을 위해서 뭐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기도 하지만 음료수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이런 단순당을 많이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이렇게 집중력에도 저하가 되고, 그리고 이런 성인병으로도 이렇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음료수 대신에 제일 건강한 내가 건강한 물을 마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조금 전에도 얘기한 부분이지만은 건강도 좋아지고 학습 능률도 올리는 영양소, 뭐 또 키도 좀 더 잘 클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면요. 제가 식단으로 좀 준비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아침에 두뇌 향상에 건강한 식단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일반 그냥 흰밥보다는 현미보리밥이 좋습니다. 현미보리밥. 네, 그러니까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요. 또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래기 된장국에 제가 아까 그 녹황색 채소나 엽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를 위해서 그 생선구이 하나쯤 있는 게 좋습니다. 생선구이. 네, 뭐 삼치구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고등어도 사실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뇌를 위해서 멸치가 좋은데요. 여기 멸치에다가 호두 견과류를 곁들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다 이제 통깨나 이런 부분들 들어가면은 오메가3가 정말 많은 그런 반찬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우유 한 잔 이렇게 드셔도 괜찮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간식으로 뭐 이렇게 간편하게 아침 바쁘니까 밥을 이렇게 다 못합니다 이랬을 때는 이 멸치나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이렇게 주먹밥처럼 해도 괜찮고요. 거기에다가 뭐 양상추 샐러드, 거기다 사과, 키위, 요거트 이렇게만 먹어도 사실 아침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많은 부분 필요로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식단으로 한번 이게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임 박사님이 추천하신 건강한 아침 식단을 지금 들어보니까 뭐 사실은 저희가 평소 어른이나 뭐 아니면 사실 뭐 꼭 청소년기라서 필요한 건 아닐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식단을 준비하실 때 꼭 기억하거나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네,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페인 골드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페인 골드 다이어트라는 건 뭐냐면은 캘리포니아의 소아과 의사이자 알레르기 전문입니다. 벤자민 페인 골드라는 박사가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이 식단은 두드러기, 천식, 습진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어린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식사 패턴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단은 주로 ADHD, 자폐증, 난독증, 이렇게 글자를 읽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행동장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식단을 사용했는데요. 이 식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공색소, 그리고 살리실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요거는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부제입니다. BHA, BHT, BHQ라고 하는 이런 방부제를 제거한 음식을 줬는데 굉장히 이 아이들이 이 부분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랑을 하시지만 실제로 아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ADHD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우울증이나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혹시 밤중에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제 과자라든가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런 인공색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햄이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 혹시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이하고 싸우지 마시고 음식부터 바꿔주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걸 보면 사실은 인스턴트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맞습니다. 영향받죠. 자, 오늘은 임 박사님과 학생들의 우리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 올리는 영양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